안녕하세요, 홈트레 임성재입니다. 오늘은 안성 공도에 있는 수익형 상가 완공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 대지 크기는 240평 정도 되고 건폐율 40%, 용적률 100%를 꽉 채워서 지은 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이 눈에 보이는 상가랑은 다르게 롱브릭 타일을 썼어요. 사실 주택에도 많이 쓰이는 타일이다 보니까 마치 전체로 봤을 때 베이커리 카페 같은 느낌이 납니다.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호실이 분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3층까지 있고, 코어를 중심으로 좌우로는 옥상이 있어서 임대에 극대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까이서 보시기 전에 멀리서 외관의 느낌을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짙은 그레이가 투톤입니다. 가운데 부분하고 그 외의 부분하고 투톤을 평평한 인면에 입체감을 살짝 주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창과 홈통 색깔을 검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톤을 좀 모던한 느낌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자 선택한 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박공 지붕의 징크, 코어 부분, 현관 앞쪽에 포치까지 징크로 마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도록 인면을 작업을 하고 색감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까이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왔는데요, 일단 바닥을 보시면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많이 쓰이는 재료죠.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기 전에 이 땅이 조금 낮았어요, 도로보다. 그래서 그 레벨을 이용해서 물이 흘렀을 때 한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트렌치를 길게 해놔서 건물 안쪽으로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 그리고 앞부분에 주택에서는 데크가 되겠지만 여기는 이제 동선이 되겠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수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찰력이 높은 타일이 바닥에 헤링본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시면 롱브릭 타일을 시공을 했는데요, 가운데 부분하고 그 외의 부분하고 색감을 달리해서 가운데 부분에 포인트를 줘서 인면을 조금 입체화 시켰고요. 코어 부분에만 다른 색깔을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알루미늄 창을 시공을 하고 그 주변의 마감을 이렇게 엣지 있어 보이게 테두리를 마감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 주변에서 지금 막 신축이 된 상가들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런 디테일이 수익형 상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조금 더 잘 나가기 위한 미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택에서 보시면 현관 앞에 보통 비를 안 맞도록 혹은 해를 가리도록 포치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상가에서는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메인 현관이라 가정하면 그 상부에 1m 정도 되는 포치를 둬서 상가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포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일반적으로 수익형 건물을 시공하는 그리고 설계하는 것들과 조금은 차별화된 마감 디테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 회사지만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하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익형 상가를 시공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 더 디테일을 신경을 써서 설계하고 시공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내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들어온 곳이 상가의 메인 출입구예요. 보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정말 현관문처럼 되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상가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약간의 처마 부분만 해서 메인 출입구다라는 것을 그냥 정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샤시로, 보통 창이라고 그러죠. 창 자체로도 이런 느낌으로 출입구를 만들 수가 있고, 양기형으로 열어서 큰 통로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설계와 주택 설계는 완전 다릅니다. 같이 보면 안 돼요. 스케일 자체가 상가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임대를 줄 건지에 따라서 복도, 폭이나 엘리베이터, 인승이나 아니면 화장실의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메인 입구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코어 부분이죠.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동선으로 끊어주었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기계실이라고 합니다. 기계실 서버실을 놓고 더 안쪽에는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을 양쪽에 제가 배치를 진행해 놨어요. 제가 이번에 지은 상가 건물은 100% 임대용으로 지은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층별로 저희가 화장실을 한 개씩만 넣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제 평수는 한 2.5평 정도로 작게 공간을 구성해 놨어요. 주택가에는 다르게 샤워부스나 이런 것들 필요 없죠. 세면기 하나, 변기 하나, 그리고 이 안쪽으로 대변기 하나만을 구성해 놓았어요. 여자 화장실은 더 간단해요. 이쪽에 손 씻는 세면기, 그리고 2개의 대변기. 지금 보시면서 바닥 같은 경우에는 화강석 타일이죠. 가장 많이 쓰는 가성비 좋은 자재입니다. 솔직히 뭐 엄청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중간 정도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 이제 임대를 주는 공간이다 보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에는 원래는 이렇게 돌의 느낌을 뭔가 붙이는
위치가 되게 애매할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건축비가 상승되는 요인들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 아이디어가 낸 게 어차피 임대를 주고 물류창고 같은 용도로 쓰실 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페인트만 칠하면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뭔가 좀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 화면상에 보시게 되면요, 이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아마 돌처럼 보이실 거예요. 실제로는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1, 2, 3층까지 코어 부분을 다르게 감싸 주어도요, 거의 석재 대비 5분의 1 가격에 저희가 마감을 완성하고 대신에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입혀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보통 3층 건물에 많이 없지만은 임대용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좀 널찍한 걸 저희가 구성해 놓았어요. 이 공간감이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지금 끝에서 끝에가 붙었거든요. 이게 지금 12인승 엘리베이터예요. 일반적으로 보통 5가구 이상이 들어가는 빌라나 좀 큰 규모의 상가에서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8인승을 쓰면 좀 더 저렴하지 않겠냐 했는데 시공비 차이가 거의 없어요. 8인승 쓸 바에는 12인승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어 부분은 1, 2, 3층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 지금 제가 3층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계단실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통은 철제에 플라스틱이 겸용된 기본 난간을 썼고요. 계단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H빔 구조로 지으면 이게 되게 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다 저희가 잡아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이 건물을 들어왔을 때 저희가 H빔 건물, 스틸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어떤 느낌의 건물로 보이냐면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느낌과 거의 동일하게 납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은 거의 구분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바깥쪽에 있는 벽돌을 붙여서 무게감을 잡아주었고, 안쪽에는 보시면 다시 석고보드를 다 투피스를 쳐서요, 페인트 마감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창문까지도 알루미늄의 3중 시스템 창호를 전체로 감았습니다. 아마 임대상가 건축에 있어서 제일 위쪽에 형성되는 고품질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축비만 따져보게 되면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비워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워놨거든요. 그냥 기본 텍스 마감, 바닥은 그냥 미장 마감, 벽은 석고보드 마감.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여기까지 다 인테리어 해야 되나? 아닙니다. 여기는 임대 들어오시는 분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놓으시면 되고, 돈을 들이실 부분은 보통 창과 외벽 디자인과 코어 부분, 엘리베이터와 현관 부분만 좀 돈을 들이시면 돼요. 주택과 다르다, 설계 방법이. 그리고 마감 방식도 틀리고 건축도 좀 다르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100% 수익성 건물이기 때문에 꼭 예산에 맞추셔가지고 디자인하고 대신에 임대 들어올 목적에 맞춰서 전체 구성을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 안성 공도읍 상가 건물 지금 2층에 제가 올라와 있는데 공간감 상당히 크고요. 건물 자체 예전의 상가 건물들보다 창호의 견고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열적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 훨씬 더 좋은 제품들을 쓸 수 있게끔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알루미늄 창의 보급률이 높아졌고요. 단열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맡겨주셨던 건축주님께서도 내가 철골 구조로 지으나 단열적인 성능만큼은 그 금액 내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내고 싶다라는 어려운 주문을 해주셨는데, 저희와 여러 상의 끝에 창도 많으면서 단열적 성능도 높은 알루미늄 창으로 선택을 하셨고 3중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건물은 이미 임대가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짓기 90%대 전체 임대가 끝났다고 하니까 그만큼 임대를 들어오는 분들한테도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공조기를 틀 때 바로 비용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상가 건물을 준비하시는 건축주님들께서는 초반 투자가 임대율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에서 있는 공간들은 층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작은 면적을 임대를 받게 되더라도 굉장히 공간적으로 크고 넓어서 임대자가 굉장히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임대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상에서 보이는 느껴지는 이런 풍경들도 참 좋은 위치에 자리한 건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더 와볼게요. 이쪽에 2층의 임대층들인데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상가 건물 이렇게 해도 예전처럼 막 다 준비해드리는 게 아니라 임대자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상가를 인테리어 하지 않고 비워둡니다. 이제는 임대자들도 임차인 만큼이나 굉장히 권리를 누리려고들 하시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가 됐다라는 점,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자, 이제 3층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3층도 2층과 마찬가지로 계단 코어로 올라와서 이쪽에서도 생활권을 누릴 수 있게 돼 있고, 이 3층을 임대하시는 분께서는
바로 이 옥상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보다 옥상의 벽의 높이가 높아졌어요. 제 키가 190에 가까운데 이 정도 높이면요, 어떤 생활을 하시고 티테이블 하시고 뭘 하시더라도 전혀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봤을 때 뭐 보이시나요? 밖에서 절대 볼 수가 없죠.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정말 재밌는 공간으로 3층 임대자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 설명해 드렸겠지만 여기에 외장재는 요새 건물주님들께서 얼마나 외장재에 힘을 쓰시는지, 저희랑 이 미팅만 해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외장재 한번 안성 공도에 들려서 구경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층 바로 옆에 여기 임대층은 여기서 생활하거나 사무를 보거나 하면은 당연히 옥상 면적이기 때문에 더위 추위에 대해서 민감한 건 사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는 과감한 선택에 의한, 또 방수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을 선택을 하고 또 덧방수를 해서라도 여기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건축주님들 그리고 건물주님들의 도전적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저 정도 면적이면 방수 터진다고 잘 안 했을 건데 삼중방수까지로 한 걸로 알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면적 임대자들에게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트렌드에 참 잘 맞춘 설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안성 공도의 내부를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이 총평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전과 달리 이런 철골 구조의 수익형 상가들은 굉장히 아이템들이 볼품이 없었어요. 이런 창호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대인들이 임대해서 쓰기에 프라이드가 좀 안 느껴진다라고 할까요? 하지만 지금 요새 건축주님들한테 리딩을 하고 설계를 보여드릴 때는 건물주만 이렇게 가치를 누리고 어떤 수익을 누리는 구조보다 여기를 임대받아 쓰는 임대인들마저도 내가 이 멋진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가치를 누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성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 철골 구조 무조건 싼 거 아닙니다. 철골 구조라는 것들은 빨리 지어지지만 볼품 없다라는 게 단점이었는데 요새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마감한다는 점 건축주님들한테 강력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